최근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면서 그리스 역사와 그 배경이 됐던 트로이 전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자 동시에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세이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는 동시에 트로이 전쟁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아가멤논이 어떻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오디세우스의 죽음과 얼마 후 그리스 전체를 파멸로 이끌게 될 수수께끼의 바다 민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영화 오디세이의 스포일러를 최대한 배제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부담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과 오디세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리스 역사의 뿌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에게해가 둘러싼 전형적인 해양 문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섬들이 촘촘히 흩어져 있는 이 지역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항해는 섬을 따라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섬에서 섬으로 항해하는 오디세이의 서사 구조에도 반영됐습니다. 작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많은 섬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는 에게해라는 특수한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인 기원전 2800년경 에게해에 위치한 크레타 섬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미노스 문명의 탄생이었습니다. 미노스 문명은 크노소스 궁전과 황소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한 미노타우루스 전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해상 무역을 독점한 미노스 문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미노스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견된 여왕의 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왕의 방에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도록 설계된 테라코타 관과 함께 물을 내려 용변을 처리하는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이미 현대식 화장실이 완비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크레타섬 북쪽에 위치한 그리스 본토에서는 한 무리의 이민족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그리스 본토는 지형이 험준해서 하나의 통일왕국을 건설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미케네와 티린스, 필로스, 그리고 아테네 같은 여러 작은 도시국가들을 건설했습니다. 폴리스라 불리게 될 이 도시국가들 중에서도 미케네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아가멤논 역시 미케네 출신입니다. 점차 세력을 넓힌 미케네인들은 남쪽에 위치한 미노스 문명과도 접촉하게 됩니다. 당시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은 미케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노스는 강력한 해군마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미노스의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인 미케네인들 역시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미케네는 결국 다른 도시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크레타 섬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미케네가 얼마간 크레타 섬을 지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이미 크레타 섬 북쪽에 있는 산토리니 섬에서 초대형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의 규모는 엄청나서 산토리니 섬 중앙부가 사라졌을 정도였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해일이 남쪽의 크레타 섬을 덮쳐서 미노스 문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화산 폭발이 미노스 문명을 정확히 어느 정도로 약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미케네 침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미노스 문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전설 속의 대륙인 아틀란티스가 사실은 크레타 섬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바다 한가운데에 존재했던 거대한 해양 제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필요한 모든 걸 섬에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전과 궁전 등 여러 건축물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들은 그곳에 바다와 연결된 운하를 만들어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후에 큰 지진과 홍수가 있어서 단 하루 만에 아틀란티스와 그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미노스 문명이 쇠퇴하면서 미케네인들이 지중해에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시기 미케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룬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호메로스에 대해서는 소아시아 출신의 맹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확실히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워낙 적어서 학계에서는 그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시인들의 작품들이 후대에 하나로 합쳐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두 서사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는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서 그리스의 정치와 철학은 물론 서양 문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가멤논이 등장합니다. 미케네 왕 아가멤논에게는 아버지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두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가멤논 가문의 비극은 그의 아버지인 아트레우스와 삼촌인 티에스테스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형제는 미케네의 왕위를 두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티에스테스가 왕위를 가로챘지만 곧바로 아트레우스가 다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아트레우스는 동생을 용서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티에스테스를 식사에 초대한 그는 동생의 어린 자식들을 죽여서 요리로 만든 다음에 그에게 먹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깨달은 티에스테스는 형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티에스테스는 형을 죽이는 데 성공했고 형의 아들이었던 아가멤논과 멘날라우스 형제를 미케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습니다. 미케네에서 쫓겨난 아가멤논과 멘날라우스 형제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틴다레우스 왕은 두 형제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동생 메넬라우스는 틴다레우스 왕의 딸이자 그리스 최고의 미녀로 꼽히던 헬레네와 결혼해 스파르타의 다음 왕이 됐습니다. 강력한 스파르타의 군사력을 등에 업은 아가멤논도 고향으로 돌아가 삼촌 티에스테스를 몰아냈습니다. 미케네 왕제에 오른 아가멤논은 세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이미 남편과 갓난아기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그녀의 남편과 아이를 살해했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사실 헬레네의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형제는 자매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헬레네를 각각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의 운명은 그렇게 두 형제와 엮이게 됩니다. 하지만 클리타임네스트라의 가슴 속에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원한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미케네의 왕비로 살아갔지만 그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했다가 메넬라우스의 아내인 헬레네를 유혹해 트로이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우스는 크게 분노했고 형 아가멤논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가멤논은 동생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 전역의 왕들과 영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아가멤논이 그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가멤논이 실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설로만 여겨졌던 트로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드러났듯이 아가멤논 역시 역사 속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만약 그가 실제 인물이었다면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열과 배신이 일상이었던 그리스에서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후대의 그리스를 하나로 묶어낸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이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해 총사령관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가멤논의 진짜 목적은 동생의 명예를 되찾아주기보다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요충지인 트로이를 차지해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손에 쥐려는 개인적인 야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출항을 앞두고 바람이 불지 않자 그리스 함대는 아울리스 항구에서 발이 묶이게 됩니다. 이때 한 예언자가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여신이 노했기 때문이고 여신의 노여움을 풀려면 아가멤논이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망에 눈이 멀었던 아가멤논은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편지를 보내서 딸의 신랑감을 찾았으니 딸을 아울리스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신랑감은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기쁜 마음에 딸을 데리고 직접 아울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킬레우스를 만나보니 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이피게네이아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가멤논이 결혼을 제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 모든 것이 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아가멤논의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남편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멤논이 결국 자신의 친딸을 제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딸을 제물로 바치자 아울리스 항구의 거짓말처럼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트로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가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은 1000척이 넘는 배를 이끌고 트로이로 향했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 그리고 장사 아이아스까지 당대 최고의 전사들이 모두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을 자랑하는 트로이는 그리스 연합군의 거센 공세에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탐욕이었습니다.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여자를 빼앗자 극도로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전투 참여를 거부하면서 아예 전선에서 이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강의 전사를 잃은 그리스군은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가 이끄는 군대에 밀려서 괴멸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미케네에 남겨진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운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알기스토스였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난 티에스테스의 아들로 그 역시 아가멤논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이어진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알기스토스는 결국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복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트로이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를 죽였고 그 아킬레우스마저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디세우스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목마 하나가 트로이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트로이 병사들은 그리스군이 남기고 간 목마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성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10년을 끌던 전쟁이 단 하룻밤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트로이 전쟁이 그리스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아가멤논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트로이를 함락시킨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 미케네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차가운 복수였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승전보를 듣자마자 붉은 융단을 깔아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융단은 신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위를 밟는다는 것은 신에 대한 불경죄를 짓는 셈이었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남편이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라면서 아가멤논을 따뜻한 목욕탕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욕조 들어간 아가멤논이 몸을 씻고 있을 때 그녀는 그에게 그물을 씌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죽은 첫째 남편과 자식에 대한 원한, 그리고 속임수로 제물이 된 딸의 원한까지 그 일격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트로이를 무너뜨린 그리스의 총사령관은 그렇게 자신의 욕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을 죽인 도끼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멤논은 내 딸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나의 도끼는 그의 죄를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다. 아가멤논이 죽자 연인 알기스토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부부가 된 둘은 함께 미케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가멤논이 죽던 날 궁전 안에는 그의 어린 아들 오레스테스가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알기스토스가 잠재적인 위협이었던 아가멤논의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레스테스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포키스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새긴 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성인이 된 오레스테스는 미케네로 돌아와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오레스테스는 먼저 알기스토스를 죽이고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마주했습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차마 어머니를 죽일 수 없었던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은 알기스토스를 끌어안고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순간 오레스테스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마저 죽여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멤논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흔히 고향에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그 후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이아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텔레고 네이아라는 신화에는 충격적인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다 들렸던 섬에는 마녀 키르케가 있었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키르케와 오디세우스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텔레고누스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 채 자란 텔레고누스는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찾아 바다로 나섰습니다. 그러다 이티카 섬에 도착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섬의 가축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오디세우스의 섬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직접 무기를 들고 나선 노년의 오디세우스는 이 수상한 이방인과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텔레고누스는 창을 던져서 오디세우스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오디세우스는 죽기 직전에야 자신을 찌른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끔찍한 전쟁과 항해를 모두 이겨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영웅 오디세우스는 결국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아들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인 기원전 1200년경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지중해 문명 전체를 초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다 민족이었습니다. 바다 민족은 그리스, 소아시아, 사르데나 등 지중해 각지에서 온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연합 집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최대의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다 민족은 그리스의 미키네 문명과 소아시아의 히타이트 제국, 그리고 레반트 지역의 청동기 문명을 차례로 몰락시켰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만이 가까스로 이들을 격퇴했지만 다시는 이전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피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그리스의 도시들은 불에 타 폐허가 됐고 지중해를 호령하던 미키네 문명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그리스는 무려 400년간 이어진 암흑시대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400년이 흐르고 시인 호메로스가 나타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 전설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였습니다.